그 또 한 번 내가 얘기했죠. 이 술 먹고 엄마하고 자기를 때리는 집에서 태어난 이 자라난 여성이 의외로 이 또 술 먹고 부인 때리는 이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제는 되시나요? 얘가 지금 굉장히 미운고 화가 나고 그런 건 누구야? 아버지야. 근데 내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남편이 술 먹고 내가 매맞는 거를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함부로 우리 딸한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얘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네가 나 때리면서 키웠지. 너도 한번 당해봐. 네 딸 낳고 사는 거를. 무섭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인간을 이해하고 상담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연못구원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게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공격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 그렇게 착하던 애들이 이게 청소년이 되더니 나한테 막 대들고 애가 완전히 나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애들은 청소년기 때 부모한테 대드는 애들이 아니에요. 청소년 때 부모한테 대드는 애들은 굉장히 잘 크고 있는 애들이고 정말 문제 일으킬 애들이 누구예요? 부모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 얘네들이 앞으로 크면 문제를 일으킬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미성숙한 단세에 성숙한 세를 못 간 분들이지. 여기 고착돼 있는 분들이죠. 여기 고착돼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억눌려 있게 되면 이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이 만화책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간에 저희 어머니는 만화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만화 보는 건 나쁜 거니까 만화책 보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제가 기뻐하는 건 만화책 보는 동안에 무슨 성경책 봤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거는 청소년 애들이 만화책만 보고 성경만 보고 있다. 이 새끼는 앞으로 문제 일으키려니까 절대로 이거는 잘 살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청소년답게 사는 게 제일 좋은 애들이거든요. 물론 성경을 만화로 만드는 걸 보면 되는 그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근데 난 이걸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만화 가게 빌려와도 되는데 절대로 못 빌려오고. 그러니까 만화 가게를 가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저작거리 이제 저녁 반찬하러 이제 가실 때 길에서 만화 내가 보고 있는 거 보면 나도 혼나고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만화가게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석이라는 게 어두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언제 지나가실지 모르니까 만화를 이만큼 쌓아놓고 굉장히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만화를 빨리 보다 보니까 눈이 금방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썼어요. 근데 지금도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책을 굉장히 빨리 봅니다. 아주 놀랄만한 속도로 이렇게 옆에 보는데요. 그럼 제 아내가 이게 엉터리로 봤는 줄 알아요. 한 번은 물어봐요. 이게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다 얘기를 하거든요. 놀래죠. 이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만화책 빨리 보다가. 근데 제가 지금도 만화 봐요? 안 봐요 이제.
그게 한때 하는 거예요, 한때. 근데 안 보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야, 만화 집에서 빌려다가 편하게 봐. 왜냐면 내가 그걸 보고 싶었는데 이 만화가게 구석에 가가지고서 이 쭈그리고 보던 이게 슬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만화 보고 싶으면 빌려다 봐.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만화를 갖다가 집에다 빌려다가 편하게 봤어요. 걔 지금도 만화 볼까요, 걔? 안 봐요, 이제. 왜? 그 시기에 만화 보고 싶은 거 다 뗐어, 이제. 안 본대잖아. 어? 이거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도 만화가게 가서 만화 보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충분히 만화를 보고 싶은 욕망이 떼이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애들이 그때도 만화 보고 싶은 걸 못 본 게 누가 욕할까봐 못 봤는데 어른이 되면 누가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만화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질문을 청소년 때 만화 보도권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만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응? 그게 만화의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만화로 성경을 갖다가 이걸 하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지금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 개론을 만화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때부터가 심리학의 기본 이런 거를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하는 거를 만화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화로. 근데요, 우리나라는 참 만화를 지금도 우습게 봐요. 근데 미국에는요, 유명한 만화가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아요. 피너츠를 그렸던 이 슐츠라든가 이런 만화가들이요, 이 성인 신문에 보게 되면 일요판에는 만화만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만화 지금도 생각나는 만화들 성인 만화들 있지 않아요? 4컷짜리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를 만화라는 형식으로 빌려서 하는 거죠. 만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만화가 나쁘다 그랬냐면 만화의 콘텐츠가 제대로 된 게 없었을 때 이때 만화가 나쁜 거였지 만화라는 형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화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형식을 에다가 좋은 콘텐츠를 담으면 되지. 근데 이걸 자꾸 만화는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화를 못 보게 하니까 만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계속해서 만화바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만화 보는 어른들 많잖아요. 그렇죠.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가 나와요. 또 고차적인 욕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동을 겉으로 드러내는 애들이 더 건강한 애들이고 한 판씩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붙는 애들이 그리고 소위 뒤끝이 깨끗한 애들이 얘네들이 건강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품에 안기던 애들만 자꾸 머릿속에 그리니까 청소년기 돼가지고 부모한테 반항하는 애들이 이 새끼가 나쁜 새끼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청소년이고 어른이 돼가지고도 엄마 아버지한테 안겨있는 정신상태 가지고 살아간다면 얘가 지금 착한 애예요? 그거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때 되면 나가줘야지. 이걸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를. 그러면 청소년 애들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어떡하 되느냐? 그거는 얘가 안 들어오는 거는 그 지금까지의 부모하고의 관계가 잘못됐으니까 안 들어오지. 얘가 부모하고의 관계가 잘못되기보다는 내가 이제 하나의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면
어려움이 겪으면 다시 부모한테 오죠.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근데 그 탕자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야단 안 치고 내보내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이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잖아요. 안타까워하시니까 너 나가서 이제는 고생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너 춥지는 않아야 되겠고 다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분 아니에요.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사랑 아니에요. 발가벗겨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발가벗겨서 내보내게 되면 내 말 안 듣는 이 새끼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는 거를 좀 잘 보시게 되면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극적 공격성이에요.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염려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꾀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꾀병. 꾀병 아시죠? 다 또 꾀병 한 번도 어렸을 때 다 이제 꾀병 다 부려보시지 않았겠어요? 꾀병이라는 건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칭병을 하는 게 꾀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 그런데 이 머릿속으로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프다 이러는 게 지금 꾀병이란 말이에요. 꾀병은 왜 부리나요? 꾀병. 꾀병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이 꾀병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관심할 때 나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또 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회피하는 게 아프다 그러면 면제가 되죠. 또 관심은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싶어서. 회피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원하는 거 얻는 수단도 있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되게 뭐 갖다 주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얻는 얻음 뭐 하여튼 또 뭐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꾀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꾀병은 이거는 의식적인 거예요. 꾀병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사실 안 아프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 꾀병이 무의식적으로 되면 그거는 건강염려증이 돼요. 꾀병이 무의식적으로 되면 건강염려증이 돼요. 자, 그러면 꾀병하고 건강염려증하고는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무의식이죠. 그러면 건강염려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꾀병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진짜 아프다고 믿어요. 진짜 아프다고 믿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염려증을 이 가족들 중에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짜증나요. 왜냐하면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 대개 이게 누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걸리냐면 대인관계에서 약자들이 하는, 이게 좀 대인관계에서 주로 약자들이 하는 거죠. 소극적 공격성도 강자 같으면 그냥 내가 한테 가서 때리지, 이걸 무슨 뭐 내가 나를 때리면서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이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위 약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약자들이 이거를 지금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를 가요. 당연히 아프다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해보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병원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검사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지금 아파서 병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어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강 염려증이 걸린 사람들은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화가 나. 딱 이게 달라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아파야 돼. 근데 검사를 하니까 아프지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른 병원을 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돌아. 이게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금까지 내가 못 받았던 관심을 받거든. 내가 대학교 때요 고등학교 이제 우리 교회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고 농촌 봉사를 갔거든요. 갔는데 이거 어떤 그 하루 지나고 난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갑자기 식사하는데 아침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다시 이제 그 농촌 봉사를 그때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름 성경학교 이제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러고 내가 숙소에 가서 봤더니 아프다고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너 많이 아프냐? 그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너 오늘 나오지 말고 너 그러면 오늘 몸조리 잘해라.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는 여학생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또 안 나온 거예요. 얘네들 왜 안 나왔냐?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가보니까는 방에 쫙 한 8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요 새끼들이 내가 심리학 전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굉장히 아프구나. 그럼 너희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다음 버스로 다시 집으로 가라. 짐 싸가지고 가라. 그러고 난 왔어요. 한 조금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 나왔어. 아니 너 가야 되는데 왜 나왔냐? 견딜만 해요 이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안 아픈데 관심 받기 위해서 누웠으면 꾀병이고 정말 본인이 아프다고 느꼈다면 이거는 건강 염려증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게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는 거는 앞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도 꾀병 부릴까요? 무인도에서는 꾀병 안 부리지. 여기에 있는 이 방어 기제들은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나타나는 방어 기제들이야.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에 나오는 거다. 누군가가 받아주고 상대가 있을 때 나오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방어 기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이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결정을 되풀이해가지고 자꾸 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야. 실수가 아니고. 그럼 거기는 우리는 어떻게 나쁜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가지고 얻을 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이게 다 나쁜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투사나 행동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다 교도소 가면 다 이게 와 있잖아요.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도소 가면은 항상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들 하는 후회가 그때 내가 참았으면 다 이러니 그때 내가 참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미성숙하다고 하는 거는 이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때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이게 나는 내가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몰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의 이 피드백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거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면 엄청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내가 그런 데가 있어? 그럼 내가 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짚은 게 아니라 이거는 헛다리 짚은 거야. 만약에 우리가 당신은 이런 데가 있는 거 알아? 그럴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펄쩍 뛰잖아요. 요건 전곡을 찌른 거야.
그래서 전곡을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람이 필요로 한 이거를 줘야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준다는 게 뭐죠? 자아가 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 사랑, 이런 거를 줘가지고 자아가 강해지게 되면, 자아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이 자아가 지금 3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꾀병을 부려야 될 대인관계에서는 갈등이 5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불안해서 못 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3이나 2로 내려버리겠죠. 이게 방어 기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아무리 네가 지금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쓴다고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를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3을 갖다가 올려줘야 되겠죠. 3으로 올려줘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6이 되면 이제는 현실을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내가 6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자아를 키워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거예요. 자아를 키워주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너를 욕을 안 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의 자아가 있으니까 나의 손을 같이 잡고 우리 같이 가자. 이게 상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주는 게 상담이지, 너는 뭐가 문제야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담자를 혼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를 혼자 보낸다는 거는 나는 이런 게 힘들어요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게 되면 나 괜히 얘기했구나 이렇게 되는 게 내담자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위 공감을 하잖아요. 아유,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는 뭘 해주는 거예요? 내담자의 마음을 나하고 손을 잡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는 걸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 손을 잡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비판받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인정을 받고 나의 어려움을 공감을 해주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때 나의 자아가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약해서 우리가 못 살 때 같이 손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힘이 약한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같이 손을 잡고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항상 교회나 이런 데는 모임을 해야 되고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의식에서 제일 중요한 성만찬이 코뮤니온 안에요. 성만찬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뭐예요? 네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 그러면 네 속에 내가 있으니까 너가 가는데 어디든지 내가 있다는 거를 갖다 지금 약속하는 게 코뮤니온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너 혼자는 안 되잖아. 내가 너랑 같이 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네 손을 놓을까봐 너 걱정스럽지.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네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는 데는 다 내가 있단다. 이게 성만찬 아니에요. 그게 코뮤니온 아니에요. 같이 있다는 거. 이 느낌을 가지게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혼자서는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왜곡해야 되지만 이제는 딱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코뮤니온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단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걸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들이 말씀으로만 해서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 다 알고 지금 굉장히 소진되고 계시잖아요, 목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뭐 이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다시 이제 취업하는 그게 뭐냐면 뭐 말씀은 뭐 날쌘 검과 같아가지고 사람 움직이시고 뭐 골수를 쪼개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저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이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걸 해주면 그 날쌘 검이 진짜 효력을 더 많이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는 거지.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전에는 막연하게 네가 문제 있다는 거 알았는데 이번에 내가 무의식까지 보니까 너는 알았어. 너는 이거 건강 염려증이야 막 이렇게 진단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다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살 수 있게 해주고 나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 안 해도 이 사람들 변합니다. 그런데 이걸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변화라고 얘기해봐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대인각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 그 청소년들까지 미성숙한 거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 어른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하는 어른들의 이제 그 방어 기제인데요. 이거는 양심과 욕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지금 내적으로 하는 투쟁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일반 성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나의 양심과 욕구 사이의 갈등을 이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을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를 빠졌습니다. 공상이라는 게 하나가 빠졌는데 그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로 들어가겠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빨리빨리 속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게 되면 그 책을 좀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